좀 빠른 시간에 성과를 만들어내고 또 빠르게 다음 선택지를 이동해 갈 수 있는 그런 전략, 강남에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보시는 그러한 물건이다. 월판선이라는 탄탄한 교통 호재가 실투자금이 2억에서 3억대로, 여기도 건설사가 빵빵한 건설사가 붙었어요. 빠르게 아파트가 될 물건, 정비사업이 이제는 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수도권에서 조금 적은 자금으로 빠르게 아파트,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재개발 물건부터 해서 좀 주요한 지역에, 수도권의 주요한 지역에 좀 괜찮은, 또 정비사업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입지가 좋은 물건까지 해서 좀 여러분들께 다양한 수도권 재개발 물건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최대치를 뽑을 수 있는 전략, 한번 오늘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핵심적으로 오늘의 추천드릴 물건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규제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규제에 대한 제한이 걸리죠. 조합원지 양도 제한, 예를 들어서 관리 처분인가 나면 양도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토허제도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치가 좋아서 조금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토허제도 좀 피해 가면서 또한 조합원지 양도 제한도 조금 제법 시간을 두고 기다려도 되는 그러한 물건을 한번 접근해 보는 전략을 일단 하나 추천드리려고 하고요. 여기, 그리고 두 번째는 비규제 지역이지만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빠르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입지가 괜찮아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또는 가격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좀 섞여있는, 요러저러한 것들이 섞여있는 이러한 방식의 물건, 그런 강점 있는 물건들을 좀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투자금이 적게 잡히는 물건은 초기에 들어가는 것이 2억도 안 되는 자금으로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넓혀본다면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하겠다. 대신에 이러한 투자에 있어서는 요거는 약간 단기에서 중기 정도 관점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곁들이면서 좀 빠른 시간에 성과를 만들어내고 또 빠르게 다음 선택지를 이동해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전략도 고민해 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물건 먼저 만나보러 갑니다. 첫 번째 물건은요, 바로 구성남입니다. 네. 구성남은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 드려왔었던 지역이고, 특히나 이제 투자자분들이 투자 수요가 굉장히 선호하시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따져보자면 아래쪽으로 분당이 위치하고 있고, 이 성남 바로 위쪽에 위례 신도시가 또 있죠. 그래서 굉장히 주거의 환경들이 좋은 사이에 끼어 있는, 정비가 좀 아직은 되어 있지 않아서 좀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 구성남인데요. 그렇지만 향후에 개발 사업이 다양하게, 정비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빠르게 사업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 가치가 굉장히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구성남이 한 번에 모두 바뀔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바뀌어가면서 계속 그 지역의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추천을 드리는 물건은 바로 성남에 있는 신흥 1구역입니다. 사실 속도로 치면은 이제 수진 1구역이 진행이 빠르게 될 곳이긴 하지만, 여기가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관리 처분인가 들어가게 되면 조합원치 양도 제한이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관처가 나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빠르게 이주비 대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잔금에 대한 대출 부분들까지 지금 현재 규제를 좀 바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가까이 와 있다 보니까 그 옆에 위치한 신흥 1구역을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역은 이렇게 생겼죠. 네. 표시를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신흥 1구역, 사실 이제 규모로 본다면 여기도 4,800세대가 되고요. 여기도 4,100세대 이상이 되는 굉장히 대단지, 제가 정확하게 쓴 거 아닙니다. 4,000세대가 둘 다 넘는, 그래서 두 개 단지를 다 합하면 한 거의 10,000세대 가까운 규모를 자랑하는 엄청난 변화가 진행될 곳이고, 지금 수진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마주하고 있는 바로 옆 동네인 신흥 1구역도 이에 따른 어떤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역세권, 수진역이라는 8호선 역세권의 위치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 있는 입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뭐 고도 제한이라든가 그동안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래도 이 서울 가까이 접하고 있는, 사실 구성남도 이제 준서울로 거의 인식하는 수준에 있는데, 그러한 입지의 어떤 환경들에 비해서 시세가 아직 많이 무겁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사업식 인가를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또 진행이 좀 더뎌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사업 시행 인가도 곧 조만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4,183세대 정도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세대 수이긴 하지만 이거는 또 계속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된 상태가 아니고 진행되는 중간에도 이제 그 세대 수 변경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 4,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가 된다.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반 분양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건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이 많이 이루어지는 만큼 사업 성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 뭐 이제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이 굉장히 매력적인 입지인 구성남 내에서 4,000세대 2개 단지가 맞추게 된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규모의 힘이 정말 세지고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물건이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지금 5억에서 한 6억 중반. 물론 이제 요거는 단독주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물건에 따라서 금액이 좀 더 높게 들어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임대가 많이 이제 보증금이 높은 물건들이 좀 끼어 있다 보면은 투자금이 적게 잡히는 물건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덩치는 큰데 투자금이 좀 많이 묶이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5억에서 한 6억 중반 정도의 투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수요가 굉장히 선호한다. 저기라면 그래도 강남 접근성이 좋은 자리고 저쪽이라면 그래도 우리 아이가 나중에라도 아파트 한 채를 받아갈 수 있으니까 내 아이 이름으로라도 좀 해주고 싶은데 이런 관점에서 많이들 보시는 특히나 강남권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 강남에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보시는 그러한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 수진 1구역과 함께 2개 더해서 한 거의 만 세대에 육박하는 규모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정비 사업이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서울에 좀 그래도 괜찮은 재개발 사업장들이 한 8, 9억 이상, 7, 8억 이상의 자금을 들여야 하는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추천 물건으로 신흥 1구역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빠르게 두 번째 물건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비교적 선호하시는 지역으로 우선순위를 좀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안양으로 가겠습니다. 안양. 네, 안양입니다. 자, 안양은 여러분들 뭐 이제 보통 평촌 신도시 이렇게 많이 아시지만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곳들은 이제 신도시 쪽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온 물건도 이 안양 종합운동장의 인근에 정비 사업들이 대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굉장히 돋보이는 자리에 있는 안양 운동장, 종합운동장 동측 구역 물건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위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보시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여기 점점 되어 있는 이렇게 해서 경강선이라고 여기는 지금 표시가 지도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안양 종합운동장 여기 이제 생기게 됩니다. 여기 안양 종합운동장 여기 생기게 되는데 여기가 무슨 선이냐면 이제 경강선이라고도 하고 이제 우리가 월곡판교선 그래서 월판선이라고 또 보통 말을 하죠. 여기 타고 가면 판교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노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2029년 정도 개통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아래쪽은 지금 이제 평촌 신도시 쪽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쪽 좌측으로 가면 여기 이제 만안구가 되는 곳인데 여기는 지금 동안구예요. 그래서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구역 표시해드린 이 종합운동장 동측 구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역하고 바로 초록색권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현재 시공사 선정 단계에 이미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구역들에 비해서 이 주변에 이제 수촌마을이라든가 여기 이제 그런 구역들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북측 구역보다는 입지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자리라는 점 때문에 추천 매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보면 시공사가 선정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어디냐면 삼성물산에서 그래서 레미안 하이스티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사를 해서 아파트를 완성할 예정이고요. 총 세대수 1,8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 금액이 조금 다 물건 따라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적게 들어가는 물건은 4억대부터 그래도 6억 정도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그러한 단계, 그러한 투자금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 이제 시공사 선정이니까 아직 사업 시행 인가 못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꽤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빨리 걸리거나 이런 문제를 당장에 마주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그래도 입지적으로 우위에 있는 물건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좋은 호재가 있고 월판선이라는 탄탄한 교통 호재가 곁들여지는 가운데 새 아파트까지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만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정비 사업들이 같이 진행이 빠르게는 아니지만 찬찬히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정비 사업도 추진하고 교통의 호재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파트라는 상품성 좋은 물건으로의 변화까지 같이 곁들여지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좋은 입지에서 이 정도 자금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물건이 많지 않겠다. 실제로 이제 여기 보시면 최근에 거래됐던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부터 해서 확실히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래 신고 건들이 꽤 많이 지금 보이는데요. 대략 이제 물건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5억 중반, 5억 선 전후 또 6억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제 보증금이 좀 많이 높은 금액들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금액 매가에서 많이 빠지지 않은 수준의 실투자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 종합운동장 구역 만나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바로 안양의 아랫동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군포시로 가볼 건데요. 3본 신도시가 있는 곳이죠. 군포로 가보겠습니다. 짠. 자,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삼본 신도시 바로 이제 앞쪽에 금정역 일대 주변에 굉장히 낙후된 좀 지역들, 노후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정비 사업들이 대거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추천드릴 물건은 바로 이 금정역 역세권 구역입니다. 바로 이름 자체가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이 금정역은 지금 현재도 1호선, 4호선 더블 역세권이지만 향후에 GTX 신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에 굉장히 요충지 역할을 하게 되는 곳이고 여기에 지금 많은 개발 사업들이 있지만 여기 지금 제가 체크해드린 금정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대로변에서 단지가 형성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치적으로 매력이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정비 사업이긴 한데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이미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단계를 이미 넘어갔습니다. 2022년도에. 그리고 총 세대 수가 1293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1000세대가 넘는 신축 대단지로 들어오게 되고 시공사가 지금 대림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컨소시엄으로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이 좀 매력 있습니다. 3억에서 4억 정도대로 자금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요. 아직 조합 설립 단계에 있으니까 물론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단계를 받아가는 단계지만 여기는 신탁 방식이라서 조금은 사업 진행을 빠르게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금정역의 더블 역세권에다가 GTX까지 더해지는 환경이다 보니까 확실한 어떤 호재가 더해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아울러서 지금 여기 금정역 역세권 개발 말고도 아래쪽에도 3본 1동 2지구, 3본 1동 3구역도 구역이 지정됐고 1동 1지구도 지금 시공사 선정을 했고 이렇게 지금 진행들이 빠르게 되는 곳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정비 사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좋은 이제 그 시세를 같이 나눠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단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지역 내에 시세를 잠깐 가서 보면 어떤가를 보면은요, 이 삼본 신도시의 사실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레미안 하이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어스 시세를 잠깐 만나보면은요, 여기 지금 2,600세대가 넘는 초대 단지이기는 한데 역하고는 거리가 제법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최근에 가격이 계속 비교지 지역에 수혜를 좀 받아가면서 야금야금 올라가서 지금 10억을 훌쩍 넘어가는 시세에 10억 2,500에도 12월 9일에 거래가 확인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차분히 지금 이렇게 좀 단지 지역 내에서 대장 역할하는 단지들은 차분히 비규제 지역에 수혜를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은 바로 여기거든요. 이렇게 여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정비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훨씬 입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리라는 점이 눈에 딱 띕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력 있고 투자금도 지금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아직은 좀 사업이 그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적은 자금으로 들어가고 조금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는 있습니다만, GTX가 이제 신호선이 좀 속도가 더디기는 하지만 그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그런 어떤 환경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바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정비구역이기도 하다 보니까 적은 자금으로 접근하시고 싶은 분들, 비록 저기가 이제 삼본이다라는 어떤 이미지, 그런 군포다 이런 이미지는 약간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입지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성이 바뀌어지는 호재가 있는 자리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이점을 한번 고려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물건도 추천 물건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까 이제 간단한 내용은 보여드렸고, 현재 실제적 거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 보면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좀 나와 있는 물건들 보면은 굉장히 금액이 저렴한 물건도 있는데요. 저렴한 만큼 그럼 초기 투자금은 적게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이제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낼 수도 있는 이런 환경들이다 보니까 이 물건은 굉장히 개별적으로 좀 잘 따져보셔야 돼요. 여긴 상업용이다 보니까 또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 적게 잡으면 2억대에서도 가능한 물건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정도로. 근데 매물이 지금 많지는 않다라는 걸 제가 좀 확인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금정역도 한번 보았고요. 자,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구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자, 구리는 지금 개발 사업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택 2구역, 영어로 2죠. 2구역이 있습니다. 2주를 이제 끝내고 철거를 들어가게 될 텐데, 자, 구리역에서 아주 가까이 있진 않지만 수택 2구역이 아닌 수택 2구역을 오늘은 추천드려 보려고 합니다. 2구역. 바로 이 아래에 있습니다. 위치는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수택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철역에서 구리역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택 2구역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직 적은 자금으로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대규모 단지여서 이러한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 정비 사업이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잘 없다 보니까 그 점이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리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꽤 괜찮은 금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좀 매력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기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24년 6월에 그래 작년이죠. 작년에 조합 설립을 인가를 완료를 했고요. 세대수가 규모가 무려 7,000세대가 넘어요. 7,003세대로 일단은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0세대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뭐 한 3,000세대, 2,000세대만 해도 와 대규모 단지다. 4,000세대면 와 이렇게 하는데, 그 단일 정비 사업에서 7,000세대는 굉장히 역대급 규모의 정비 사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공사도 현대건설하고 포스코에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탄탄한 시공사가 이제 아파트를 지어줄 예정이에요. 실투자금이 2억에서 3억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근데 그게 구리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이 인가가 이제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업이 꽤 오랫동안 장기화될 수 있다는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떤 수택 2구역이라는 갖고 있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규모가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 분양 비율이 높아요. 한 40% 정도.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업성이 우수하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의 속도를 당겨주기만 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여건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물론 이게 정비 사업은 늘 비대위가 만들어지거나 조합장에 비리가 있거나 건설사와의 뭔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러한 요소들은 늘 존재하고 늘 가능성이 있고 늘 옵션처럼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감안은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신축 아파트를 받을 기회가 잘 없어요. 3기 신도시도 너무 입지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자리들이 있는데 교통 여건들도 빨리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갖춰지는 교통과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곳에 정비가 진행될 수 있는 물건을 우리가 챙겨갈 수 있다면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지 않나라는 말씀으로 수택 2구역도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고요. 여기 거래 내역을 잠깐 살펴보면
최근에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래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11월도 24일까지만 지금 기록을 가져왔는데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3억 전후에서 조금 이제 금액이 높은 것은 뭐 지분이 좀 크고 이런 물건들은 4억이 넘는 금액대도 거래가 되고 있지만 2억대 물건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액적으로는 접근이 굉장히 아직은 괜찮은 환경이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근의 시세를 잠깐만 보면 자, 인근의 시세가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를 잠깐 보면은 여기 입주한 힐스테이트 구리역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24평이 9억 6천 이렇게 거래가 됐었고요. 호가는 훨씬 더 높죠. 그리고 한양수자인도 지금 입주한 지 이제 2021년에 입주를 했는데 여기 역시 지금 9억 초중반 선으로 이제 호가가 올라간 20평대가 올라가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인천 어반포레가 구리역의 역세권, 초역세권 자리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30평대가 최근에 거래된 게 13억까지 13억에서 500만 원 모자란 22억 9,500에 실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향후에 대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시세로 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에서 구리까지는 지금 정말 빠르게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구리에서 서울 도심 특히 이제 뭐 잠실권이라든가 한강변으로 해서 진입이 굉장히 빠르게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입지적인 강점 확실히 갖고 있는 구리 거기에서도 투자금을 적은 자금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수택 2구역을 한번 만나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저쪽 그 서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 바로 고양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선호도는 좀 낮은 지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우리가 볼 것은 아닌 것이 현재 이 비규제 지역의 거래량이 올라올 때 굉장히 많은 거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고양시의 덕양구 쪽이에요. 그래서 원흥이라든가 삼송이라든가 지축, 덕은지구, 향동지구 이런 지역들의 시세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고양 능곡 5구역을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위치는 지금 제가 구역을 보여드려 보면 이렇게 능곡 5구역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경의중앙선 그리고 서해선이 있는 능곡역에 바로 가까이 초역세권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서 바로 여기로 넘어가면 대곡역에 GTX가 있죠. 그리고 여기로 넘으면 행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여건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큰 이점이라고 한다면 사업 진행이 매우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호도가 떨어진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받아야 되냐 뭘 보아야 되냐면 빠르게 아파트가 될 물건이라는 이점을 좀 두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율을 좀 보여드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주가 99%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곧 철거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관리 처분 이미 진작에 받았고 아파트가 몇 년 안에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하고 철거하고 이제 공사 완료해서 아파트 들어오기까지는 한 3, 4년 정도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보다 좀 더 걸릴 수도 있겠고 좀 그 정도 수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규모가 큽니다. 2,560세대로 꽤 큰 규모를 자랑하고요. 시공사가 또 대림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차 투자금이 역시 매력 있습니다. 아까 구리에 수택 2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투자금이 한 2억대, 3억대 정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공사가 곧 임박한 상태인데도 2, 3억대 자금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투자금의 매력도가 높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 자금으로 서울 가까이 접근성 좋은 자리에 신축 아파트를 빠르게 받을 수 있으면 요거 가지고 물론 이게 실투자금이고 추가 분담금도 감안해야 보아야겠지만 전체 금액을 보더라도 지금 신축 아파트가 워낙 희소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적은 자금으로 스타트하고 조금 나중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새 아파트가 빨리 될 수 있는 물건이라면 확실하게 수익률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가보다 내가 비슷한 가격이나 조금 싸게 산다 해도 매력이 있어요. 훨씬 더 좋은 물건, 조합원 물건인 좀 더 좋은 물건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파트가 입주했을 때 훨씬 더 성과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가렸는데
이렇게 다시 열어서 보여드려 보면은 위쪽에 지금 능곡 2구역도 지금 진행이 빨리 되고 있고요. 능곡 6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곡역이 여기 위치해 있다 보니까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이 또 되면 이 일대가 전체적으로 정비는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어떤 GTX의 호재 플러스 그 주변에 어떤 개발 사업들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다가 신축 희소한 신축을 서울 가까운 지역 내에서 잡을 수 있다. 역세권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이점들이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는 이제 이주비 대출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에 따라서 대출 환경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현재 비용 자체는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억, 3억대 정도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이제 큰 이점은 빠른 사업 진행, 그래서 단계 성과를 좀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양시 자체가 계속 어떤 신규 물량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항상 좀 걸리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빠르게 3기 신도시가 대규모로 입주할 가능성 매우 희박합니다. 창내 신도시 빠르게 들어오기가 지금 어려운 환경이고요. 그리고 이 서울 접근성 좋은 자리에 들어오는 신축들은 분명 그 나중에 시세가 많이 튀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늘 봅니다. 그래서 조금 쉽지가 아쉬운 만큼 적은 자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양 능곡 5구역을 지금 보여드렸고 요게 이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보시면 꽤 거래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2억 전후에서 가격대에서 거래된 것도 있고 또 무거운 거는 조금 큰 평수 무거운 물건 같은 경우는 4억이 넘는 금액에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세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쪽에 투자하시고 싶은데 내 집을 이제 고양시 쪽에 생활권이 그쪽이시다. 라거나 이제 좀 적은 자금으로 새 아파트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보실 수 있겠다. 대출 문제는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기존 집이 있다고 하면 처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에 다 담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그 인천 쪽에 재개발 물건을 두 곳 추천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로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인천의 정비사업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릴 물건은 여기 상인천 초교 구역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려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여전히 매력은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여기 상인천 초교 구역이라고 해서 철거 신고가 지금 이제 된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세대수가요. 2,500세대가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규모 단지로 이제 변모하게 되는 그러한 정비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인천시청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인천시청역에 GTX B 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인천에서 GTX 노선 들어오는 자리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왔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입지 중에 하나가 인천시청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바로 역세권 자리에 있으면서 꽤 괜찮은 어떤 입지를 가져가면서도 또 신축 아파트가 된다는 그리고 빠르게 사업이 끝났다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공사는 한화와 포스코에서 그래서 같이 해서 프레나 더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면 그 현재 거래되는 가격들이 보면 이제 좀 가격들이 각양각색이기는 한데 초기 투자금이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입지적인 강점이 분명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무겁지 않다. 피가 한 2억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외 비용은 이제 평가 금액이랑 이렇게 더해서 나중에 추가 분담금까지 했을 때 이제 뭐 6, 7억에서 좀 30평대 무거운 물 7, 8억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물량의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는 시점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2028년, 2029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 갔을 때의 인천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져 있을 거예요. 그 변화의 한복판에 가장 입지 좋은 자리에 새 아파트가 한 2,6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 자리의 가치를 더욱더 빛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 있는 물건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 30평대는 그 일반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물건으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30평대를 좀 노려보시고 싶다 하는 분들은 조합원 입주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입주권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법적인 문제들은 있습니다. 입주권이 있을 경우에 살 경우에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처분을 하거나 이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비과세 받으시려고 한다면 대출에 대한 문제도 재차 말씀드리면 체크를 잘 하셔야 되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곳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역시 제가 종종 방송에서 살짝 언급드렸던 신촌구역입니다. 여기 신촌구역. 위치를 보시면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지금 신촌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가 부평역이 이쪽에 있고 여기도 GTX가 들어오죠. GTX B노선이 부평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아래쪽에는 지금 1호선 배군역이 있는데 바로 배군역의 역세권 자리에 위치해 있는 정비사업 쪽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막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막 관처 받았으니까 이제 2주 철거 단계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까 상인천 초교구역 쪽보다는 조금 속도가 느리지만 대신에 피도 한 1억 5천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잡혀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새 아파트가 되고 GTX를 역 하나로 바로 환승하면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거기다가 앞에 이제 공원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쾌적한 조건 어떤 주거의 환경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그러한 구역이다 보니까 매력이 있다. 세대수도 2,000세대가 넘는 2,2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로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역시 매력 있는 입지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여기도 건설사가 빵빵 건설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롯데와 그리고 대림 그래서 롯데와 대림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롯데기술 이편한 세상 이렇게 일본 건설사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래서 좋은 아파트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아직은 초기에 한 2억대 정도의 아주 적은 자금으로 새 아파트를 인천에 입성해서 가져가시고 또 인천이 가치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호재가 있는 자리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시는 물건들은 꽤 어떤 투자의 성과들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인천 별로 안 좋아해 이러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인천의 가치에 대해서 향후에 미래 가치가 높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물건을 또 추가적으로 2개 더 추천드려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물건을 추천을 많이 드려야 되다 보니까 좀 말이 빨라진 것 같은데요. 빠르게 이 수도권 쪽에 좀 작은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호재도 곁들여져 있는 입지가 좋거나 또는 미래 가치가 높거나 아니면은 탄탄하게 빠르게 사업이 진행이 돼서 아파트로 빠르게 바뀔 수 있는 물건들 중심으로 해서 좀 추천을 드려보았습니다. 관심 가져 보실 분들은 이런 물건들 좀 잘 체크해 보시고 이제 사업이 좀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은 조합에 대한 조합원 지위 승계를 잘 받을 수 있는 물건인지에 대한 체크는 좀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이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는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은 물건의 경우에는 사실 리스크는 없지만 대신에 대출에 대한 문제 잘 체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 드려보시면서 나는 저기 인천이나 뭐 삼본 이런 곳은 아예 모르는데 나 관심도 없고 그쪽에서 살 일도 없어서 저기에는 내가 투자할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는데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그 지역을 잘 알면 조금 결정이 빨라지실 수 있는데 그 지역을 잘 모르면 결정이 좀 더뎌지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다음 콘텐츠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서울의 핵심지에 소액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비사업으로 갈 수 있는 물건들 입지를 좀 선택해서 제가 지역에 대한 분석도 그렇게 해드리면서 서울에 좀 소액 투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면 아파트 받을 수 있는 한강변 입지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호재들이 같이 버무려지는 그러한 자리들 있으니까요. 그 다음 콘텐츠는 서울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입지에 대한 이야기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사업이 이제는 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비 사업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중에서도 가치가 높은 물건, 빠르게 수익화할 수 있는 물건, 각자의 어떤 투자의 성향에 맞춰서 잘 선택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류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